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계획장군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저 유승윤에 관한 영상 하나인데요. 이게 시점은 2019년 그 7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승준이 7월 11일 날 승소 판결이 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4일 후에 YTN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이제 앵커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하고, 미국은 참 이 변호사들이 구분이 잘 돼 있어요. 뭐 이민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뭐 의료보험 사고 전문 변호사 이런 식으로 워낙 저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이민 전문 변호사하고 다루는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는데 뭐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뒤늦게 찾은 영상이라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 앞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오빠는 어디든 함께 간다고 했지만 군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이제 그 어디든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빠가 대한민국에 아예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여기서 오빠는 저의 한때 오빠였던 가수 유승준 씨입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 회장 김기태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입니다. 저희 생생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으로 모셨었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모셨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문제가 워낙 지금 이건 무슨 뜨겁기 말인지 때문에요. 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제? 미국 변호사시죠? 네. 저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가습기 네. 살균제 피해자들 대변하시는 거 말고. 네. 저는 원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그 로스쿨 아카데미라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률 전문가협회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뭐 저희가 협회 활동 5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그러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역할로 네. 오늘 인터뷰를 임해주시면 좋을 제가 것 이민법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이기도 하시고요. 오늘 제대로 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에 아예 못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죠. 유승준 씨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죠? 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건 잘못된 팩트죠. 지금 못 들어와요. 그 출입국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관광비자고 뭐 관광비자라는 게 원래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한테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인도적 차원에서 딱 2박 3일 허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나라인 거죠. 이거는 잘못된 팩트입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유승준이 F4 비자를 고집하지 말고 나 정말 한국의 자식들하고 잠깐 관광 가서 관광도 하고 한국을 보여주고 오고 싶겠다라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간청을 준다면, 그때는 혹시 그런 거는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처럼 허락해 주지도 않나, 그거를 요구해야 되지 않나. F4 비자처럼 한국에 와서 돈 버는 빨대를 꽂겠다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비자 말고요. 예. 그러면 혹시 그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입국을 2박 3일 허락한 것처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입국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예요. 그 비자를 발급받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된다라고 대법원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증 발급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비자 발급. 근데 이제 유승준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걸 갖다 자기한테 비자를 내주라는 걸로 자기 영상에서 막 대한민국 정부를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승소를 했는데도 자기한테 비자를 안 내준다고. 예. 분명히 이건 변호사님 말씀이 100% 맞는 말이죠. 그 거부 처분을 네.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고, 우리가 그때 한참 그 논란이 됐던 거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11조 1항 3호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해서 법무부에서 입국을 금지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다툼은 아니에요. 여기 하나 더 있죠. 건전한 풍속을 해칠 자. 예.
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 네. 이게 워낙 논란인 주제라서요.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생생경제에서 이걸 왜 하느냐? 바로 네. 이것 때문입니다. F4 피자. 네. 피자.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을 네. 제가 조금 먹었나 봐요. F4 피자. 도대체 이 비자가 뭐길래 유청준 씨가 그토록 받고자 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비자가 어떤 비자입니까? 네, F4 비자는 단순 노무 업무를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비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고 그렇죠.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다 받을 수 선거권과 있는.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경제적인 활동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유성준 씨 말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자를 받아서 지금 활동하나요? 예를 들면 제휴동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 아. 동포인 경우에 동포분들. 여기서 취직이 됐습니다. 음. 취직이 됐으면은 이게 그래도 단기간에 취직할 건 아니잖아요. 네네. 3년 정도 유효하고 이 비자를 받으면 또 음.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F4 비자를 가지고 제휴동포 분이 여기 취직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실 예, 이거는 맞는 말이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 지금 한국 F4 비자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 직장에서 취업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거죠. 합법적인 거죠. 근데 얘는 지금 한국에 와서 뭐 하겠다는 거, 콘서트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상인들의 케이스와는. 분들은 F4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경제활동이에요. 그렇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기 때문에 네. 유승준 씨가 이 비자를 받고자 노력했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불쾌한 거죠. 불쾌하죠. 음. 네, 내 손을 잡아서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네, 굳이 왜 F4 비자를 받아가지고 경제활동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승희 씨 입장에는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자라온 그리고 뭐 유소년 그다음에 뭐 계속 대한민국에 이거를 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으면 네. 단기 방문 비자 이 C3 비자를 신청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래도 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왜 F4 비자를 그렇죠. 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높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기 와이프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상관없어요. 올 수 있어요. 애들 데리고. 꼭 왜 지가 같이 와야 되나요? 사악한 새끼죠. 왜? 이것 때문이죠. 돈 때문에. 발급 받으려고 했는지 저도 의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좀 저희가 유승준 씨는 아니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해볼 텐데 추론하기 전에 잠시 제가 재난 호흡 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전에 F4 비자가 경제활동을 위한 비자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8세 이전에는 네. 이 F4 비자를 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외동포법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는 제외동포법에 의해서 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8세 이상이 되면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병역을 기피했다 해도 네. 만 38세 이상이 되면은 그러한 판단이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제외동포. 참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제가 싱가포르 병역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싱가포르는 뭐 외국 가서 시민권을 땄든 뭐하든 뭐 일단 들어오면은 깜빵부터 보내고 벌금 물리고 다시 그에 준하는 벌을 받게 하고 하는 좀 대한민국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올린 싱가포르 병역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무섭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보면 입국 금지만 시킨다. 이거 어떤 면에서 이거는 저거예요. 저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싱가포르 교포인지 싱가포르 뭐 업무차 가 있는 사람이니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병역법은 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한번 궁금하시면
싱가포르 병역법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찾아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그런 법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김병주 의원의 그 유승준 원천 방지법, 이거 빨리 통과해야 되지. 왜 이게 통과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법에 의해서. 왜요? 근데 요즘에 이제 41세로 바뀌었습니다. 아, 따라서 요번에 사적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영사관이 이러한 재량 행위인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지 않고 법무부의 출입국 금지 처분에 의한 다만은 재량행위에 의해서 반드시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영사관의 행정절차법 24조에서 규정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도 하지도 않고 전화로 통보한 점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본 네.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파기환송을 하고 네. 지금 다시 내려보낸 네, 건데요. 서울고등법원 네. 내보냈습니다. 자, F4 비자. 저는 지금 F4 비자가 제일 궁금해요. 네. F4 비자. 네. 아까 전에 경제활동이라고 하셨고, 그럼 경제활동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네. 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자를 가지고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내가 이렇게 원천 취소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중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워낙에 흔한 얘기라 제가 조금 건너뛰고 있어요.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는 얘기라.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냈던 세금만큼 미국에서 세금 내는 걸 조족. 뭐 유승준이 들어와서 경제활동하는 것도 못하게 하려는 국민들이 많은데 세금까지 유승준 씨만을 위해서 혜택을 주진 않죠. 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고 또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싶었고요. 그러면 이제 F4 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또 뭐가 있어요? F4 취업 비자는 뭐 F4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좀 범위를 좁혀볼까요? 잠깐만요. 네. 비자,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할 수 있는 비전문직 비자, 비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해서 E9이라는 게 있습니다. E9. 네, 대표적인 거는. 그다음에 선언 취업이라고 해요. 선언으로 취업하는 E10. 그다음에 방문 취업을 H2.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있으니까 말하겠지만은, 이런 거 선언에 취업하려고 유승준이 오겠습니까? 수백억의 자산가가. 예. 더 돈을 벌을 수 있는, 아니 콘서트 한 번만 하면 한 번에 막 50억 100억이 생기는데 얘가 그걸 노리지. 예, 이거는 좀 의미 없는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화지도라는 건 뭐 E2. 우리 그 굉장히 영어 유치원 뭐 이런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E2 비자. 얘가 와서 영어 선생 할까요? 그거 몇 푼이나 받는다고? 이 비자들은 할 만한 영어 실력이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세금이나 이런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그건 꼭 F4 비자만이 많이 아니라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수입 활동을 할 때 네. 그럴 때 그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재외동포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조금 더 까다로운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네,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J1 비자나 AC3 비자라고 해서 단기 취업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J1 비자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웨이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웨이버를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안 들어오고도 계속 2년간 네. 미국 내에서 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인문국에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후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국에 와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다 다시 미국 국적 뭐 이렇게 취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있기는 한데 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미워해서 못하겠다. 그건 이제 망명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인 종교적인 망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가 왜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을 얻고 다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합당한 이유를 대라라고 하면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 뭐 시민권을 다시 뭐 재취득할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영주권 아니면 영주권부터 시작해서 다시 네. 시민권을 재취득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진 않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예, 유승준은 쉽지 그렇게 않습니다.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네. 안 하겠죠. 어디든 유승준이 가장 실망을 많이 준 거는요.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예요. 자기는 뭐 19년 동안 일관된 말을 했대지만 제가 여러 번 영상 올린 것처럼 얘는 이 변호사님이 말씀대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뭐 인터뷰였다, 시민권 선서식이었다, 나는 군대를 간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요즘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내 별명이 유목사였다고요? 그럼 유목사였다는 별명을 가진 스티브 유에게 한마디 하자면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아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더 이 국민적인 네, 감정이 나쁘지 감정이 않더라고요. 있고요. 지금 변호사님 그렇게 화 안 내셔도 많은 분들이 좀 문자로 화내주시고 계시고요. 0985님 진흙에서 뒹굴며 새벽에 잠 못 자고 경계 섰던 30대 군필자입니다. 유승준 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어디든 당연하죠.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뭐 유승준 씨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려고 하니 예,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마무리 멘트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어떤 그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의 어떤 진솔한 대답이 있었다고 생각하네요. 뭐 그리고 이 아나운서는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과거에 유승준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방송에서조차 오빠 하는 거 보니까 자 저거야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저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아까 제일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 중에 변호사님이 끝부분에 남기신 말 있죠. 유승준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F4 비자를 내놓으라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예, 장인어른 장례식 때 들어왔을 때처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 정말 자식들하고 한번 한국 구경 가고 싶다. 경복궁이고 제주도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거하고 나 한국에 가서 돈벌이 할 수 있는 비자 내놔라. 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죠. 참 간악한 새끼지요. 예. 뱀 새끼입니다. 그 새끼 사진 보셨어요? 보면 막 맨 혓바닥 내밀고 있죠? 그 많은 사진에. 그 새끼한테는 기본적으로 뱀 새끼의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예. 유승준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0%는 전부 혓바닥 내밀고 있어요. 뱀새끼처럼. 예.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예.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장군이었습니다.